한국의 어느 한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손님으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에게 국물로 보이는 음식을 전해주고는 종이에 무언가 적어 그녀에게 전해줍니다. 외국인 여성은 놀란 눈으로 직원을 쳐다보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여성 케일라라고 해요. 저는 얼마 전까지 거식증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하고 제 삶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먹는 걸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비만이라는 소리를 들어왔죠. 비만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많은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서 놀림을 당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호감이 있던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뚱뚱하다며 엄청난 비난을 듣게 되어 큰 충격으로 인해 그 이후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걸 참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생각에 다이어트를 몇 번을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점점 살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 성취감이 들었어요. 제가 입던 옷들은 언제부터인가 커서 입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니 친구들은 저에게 이쁘다면서 하나둘씩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살에 집착하게 된 것이 이때부터였습니다.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며 체중 증가에 대한 강한 두려움 때문에 음식 섭취량을 점점 더 현저히 줄여나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몸에서 음식들이 들어오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빠른 속도로 체중이 줄어나갔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심각한 저체중으로 주위에서 걱정하며 체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조금 더 빼면 이뻐질 거란 생각을 해 체중 증가를 막는 과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죠. 살이 빠지니 좋아하던 부모님조차도 이제는 참다 못해 저에게 살을 찌우는 게 좋겠다며 설득했지만 저는 그 말을 무시하며 여전히 다이어트에 집착을 했습니다. 정말 심각했던 건 음식이 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 거부 반응을 보여 구토를 자주 했고 월경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자 저 역시도 점점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손을 쓰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죠. 음식을 먹어야겠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속은 체중 증가를 막는 행동들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저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서는 의사 선생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오랜 시간 거식증이 지속되어 만성화가 되었다며 거식증은 치료가 늦어질수록 증상이 습관화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진다며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은 말했어요. 거식증이 위험한 이유는 저체중으로 인해 약 10%의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한다고 해요. 모든 정신과 질환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고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음식을 먹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몸은 습관화가 되어 있는지 먹는 족족 전부 구토를 하게 되었어요. 점점 저는 지쳐가고 있었고 부모님 또한 저에게 모든 노력을 했지만 제 의지로는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가 않는 듯 했어요. 우연히 친구가 한식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흥미가 생겨 한식을 먹어보려 찾아봤습니다. 근처의 한식당 한 군데에서 비빔밥이라는 메뉴를 포장해와서 처음으로 한식을 먹었어요. 비빔밥에는 여러 가지 고기들과 야채들을 제가 선택할 수 있어서 추천받은 조합으로 포장을 해왔죠. 미국의 음식은 대부분 기름진 음식들이 많은데 한국의 비빔밥은 딱 봐도 건강식처럼 생긴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빔밥을 얼마 먹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구토를 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대부분 야채이다 보니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은 것 같았죠. 부모님은 제가 비빔밥을 먹고 구토를 안 하는 모습을 보며 혹시 한국에 한번 여행을 갔다 오는 건 어떻겠냐며 제안했어요.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편하게 놀다 오라면서 말이죠. 저는 평소 같았으면 거부했을 텐데 비빔밥을 먹어보고는 다른 한식도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알겠다고 말하며 한국 여행을 떠났죠. 한국에 도착해서 서울에 숙소를 잡고 처음 먹은 음식은 비빔밥이었어요. 미국에서 팔고 있는 비빔밥과 한국 본토에서 먹는 비빔밥은 얼마나 다른지 보고 싶었거든요. 비슷할 줄 알았던 비빔밥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파는 비빔밥은 미국과는 다르게 제가 고기나 야채를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고기도 달랐고 야채 또한 달랐어요.
소스조차도 빨간 소스로 나오는 게 미국에서 파는 비빔밥은 미국 사람들 입맛에 맞춰 변형된 듯했죠. 한참을 야채를 살펴보며 하나씩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직원이 오더니 저에게 먹는 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밥과 함께 전부 비벼서 먹는 것이라며 자신이 도와줘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니 휘적휘적 음식을 섞어주셨어요. 직원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살이 너무 빠졌다며 절 걱정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보였기에 저는 거식증에 걸려 음식을 먹으면 구토를 했는데 미국에서 비빔밥을 먹고 구토를 안 하게 되어 한국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죠. 직원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만 기다리라면서 저에게 처음 보는 국물을 가져다 주었죠. 사골국물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살이 찌지도 않고 영양분을 섭취해 줄 거라며 절 안심시키는 말들을 해주며 조금만 마셔보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직원의 호의에 조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국물을 전부 비웠어요. 비빔밥을 다 먹지는 못했지만 사골국물을 먹고 나니 정말 오랜만에 배부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직원은 절 흐뭇하게 바라보시더니 한국에서 먹어볼 만한 음식들을 종이에 적어주며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식당들이 나오니 가서 먹는다면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추천해 주었어요. 처음으로 만난 직원분은 저에게 너무나 친절을 베풀어 주셨죠. 그렇게 한국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직원분이 말해준 삼계탕이란 음식을 먹었을 때 사골국물과 비슷한 국물이었지만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고 건강해지는 맛이었습니다. 닭고기를 먹을 줄 상상조차 못했는데 기름으로 요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거부감은 없었어요. 제 예상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저를 신경조차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만나는 한국인마다 저를 걱정해주는 듯한 말들로 위로를 해주곤 했어요. 아마 동정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며 말했다면 기분이 나빴을 텐데 한국인들은 살이 5kg만 찌면 정말 이쁘겠다며 모델처럼 보인다며 칭찬을 섞어 말해주었죠. 이런 한국인들 때문이었을까요? 한국 여행 내내 한식을 먹으면서 단 한 번도 구토를 안 했어요. 그것도 많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었는데 말이죠. 물론 일반인 기준에서 본다면 적은 양을 섭취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먹은 거거든요. 제 입맛에는 매운 음식들도 많았고 되도록 기름이 들어간 음식들은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은 채소로 된 반찬들이 굉장히 많아 다양하게 음식들을 즐길 수 있었어요. 채소들의 본연의 맛을 살려 음식을 했기에 제가 먹으면서도 놀랐어요. 저는 2주 동안 한국을 여행하고 미국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저를 보고는 무슨 일이 있던 거냐며 놀랐던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여행 동안 5kg 가까이 체중이 늘어 돌아왔는데 몸은 아직 크게 차이는 안 나서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얼굴 혈색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한식으로 된 음식들을 찾아보며 요리하는 취미가 생겼어요. 요리를 하다 보니 내가 아는 음식들을 조금씩이나마 먹게 되고 부모님도 제가 한 요리를 맛있다며 칭찬해주니 저 역시 뿌듯함을 느꼈어요. 친구들도 제가 변한 모습에 너무 이뻐졌다며 칭찬해주고 친구들에게 한식을 만들어주니 요리사해도 되겠다며 웃곤 해요. 아직은 정상 체중보다는 마른 상태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긴 거죠. 이제는 누구도 절 거식증 환자로 보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구토 증세도 거의 없어지고 기름진 음식만 아니라면 몸이 음식을 거부하는 반응조차 없어졌어요. 아마 한국 여행을 안 갔다면 계속하여 위험한 상태로 지냈을 겁니다. 한국에 가서 처음 만난 직원분의 친절함에 제가 건강해질 수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만나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은 끝이 납니다. 깡마른 몸매의 여성이 아름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섭식장애를 앓는 10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프로아나라고 불리는 이들의 초절식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거식증을 추구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거식증을 청소년들에게 가장 우선으로 치료해야 할 질환 중 하나라고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질환 중에 치사율 1위가 거식증이지. 날씬한 몸매야말로 미의 기준이 되어버리니 너도 나도 마른 체형을 선호하니까. 이건 정말 문제야. 건강을 회복해서 정말 다행이다.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네.
한국인 직원은 생명의 은인이야. 거식증뿐만 아니라 비만도 문제가 심하지. 미국은 성인 5명 중 3명은 비만이라고 하니까. 한국을 여행한 건 정말 행운이야. 한식은 정말 건강한 음식들이 많으니까. 성인 비만율도 한국이 정말 낮다고 들었어. 내 친구도 거식증으로 생명을 잃었어. 심각한 저체중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의 인식을 못하고 다이어트를 계속했지. 위험하다는 걸 인지해야 해. 거식증은 생각보다 유서가 깊은 질병이야. 유럽 중세 시대에도 거식증의 이야기가 있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던데. 주변에 누군가 거식증이 의심되면 꼭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게 좋아. 자살률이 매우 높고 우울증까지 겹칠 확률이 높지. 극한적인 다이어트를 해야만 하는 세상의 인식 자체가 문제지. 마르다고 아름다운 게 아닌데 말이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